먼저 저부터 인사드릴게요. 저는 콘텐츠팀 헤이메이트로 여성이 보는 여성의 이야기 팟캐스트 시스터우드를 진행하고 있고요. 책도 쓰고 이제 드라마도 쓰는 작가 윤이나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먼저 오늘 관객과들 함께 하고 계신 두 감독님, 관객분들께 먼저 인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밸브를 잠근다 연출을 했던 박지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작년에 봤던 새 연출한 이다현입니다. 감독님, 제가 사전에 먼저 뵙고 인사드리고 싶었는데 영화를 직접 보신다고 하셔가지고 지금 저도 여기서 초면으로 뵙게 되었는데요. 먼저 영화 보신 소감을 듣고 싶은데 두 분이 서로의 작품을 보신 거가 처음이시죠? 그래서 본인의 작품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상대의 작품에서 어땠다 하면 물론 또 좋았다고 하실 것 같으니까 어떤 장면이 특별히 좋았는지 얘기해 보는 걸로 시작해 보면 어떨까 싶어요. 먼저 박지혜 감독님부터 이야기해 볼까요? 저는 그 풍경이 제주도 풍경이 굉장히 아름답게 찍혀 있었던 것 같고 얼마 전에 제주도 여행 갔다 왔는데 그래서 사실 저는 이 작품을 대구에서 한번 봤어요. 그래서 한번 보고 또 제주 갔다 오니까 그 제주의 풍경이 굉장히 아름답게 찍혔다고 생각하고 사실 저는 첫 장면에 또 그 새들이 나온 풍경도 좋고 사실 저는 학교가 좋았어요. 네, 학교 씬이요. 네, 저도 말씀하신 모든 씬 좋았습니다. 이다현 감독님 한번 말씀해 주실까요? 네, 저는 이번에 처음 봤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한혜지 배우님을 너무 좋아하고 그 배우님의 표정을나 연기를 되게 좋아하는데 이 영화에서 한혜지 배우님이 맡은 역할이 여러 상황들 때문에 웃지 못하잖아요. 늘 뭔가 힘들어져 있고 되게 그 많은 아파트 문들 가운데 그녀가 홀로 서서 어딘가 이렇게 계속 분주하게 돌아다니는 장면들이나 그 장면을 통해서 그녀가 지금 처해져 있는 상황이나 마음이 너무 잘 느껴졌고 그리고 마지막 장면에 옅게 웃는데 그 옅게 웃는 거로 인해서 되게 복합적인 감정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녀가 옅게 웃는 것만으로 이게 내가 이렇게 안도하지도 못하고 되게 그럼에도 그냥 웃을 수 있어서 또 좋고 막 이렇게 여러 감정을 느낄 수 있게 된 것 같아서 되게 좋았습니다. 오늘 또 관객들 분들이랑 함께 보셔서 너무 좋았을 것 같은데 사실 저희한테 오늘 주어진 시간이 아주 많이 길지는 않거든요. 30분 정도의 시간인데 30분 동안 저와 또 두 감독님이 대화 나누면서 뒤에 이렇게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접속을 하면 오렌지 필름 3월 상영 오픈 채팅방에 참여할 수 있는지 나와 있거든요. 요새 이렇게 오픈 채팅방으로 질문을 많이 받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직접 말씀 못 하시거나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다 질문하실 수 있고 하니까요. 오픈 채팅창 접속해 주시면 저도 들어가 있으니까 확인하고 제가 그 안에서의 질문들 지금 쏙쏙쏙 들어오고 계세요. 노희아버님도 들어오셨고 조명님도 들어오셨고 많이 이렇게 쏙쏙 들어오고 계시니까 이 안에서 질문 한번 해주시면 이 질문을 제가 녹이면서 계속 대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소감이라도 좋으니까요. 질문이 아니더라도 소감이라도 남겨주시면 함께 이야기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주제가 움직이는 여자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영화를 2번씩 봤는데 보면서 이동하는 것 그리고 이 여성들 진나와 또 양수와 선재의 움직임을 좀 주목을 하면서 봤는데 그 공간이 어디인가에 따라서 움직임에는 공간이 필요하니까 사실 사회와 시스템이랑 이게 다 연결이 될 수밖에 없는 여성의 움직임은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두 감독님 모두에게 여쭙고 싶은 부분인데 이야기의 씨앗이 발아하는 순간이 있었을 것 같은데 언제 어디서 이야기가 시작됐는지 궁금해요. 이번엔 아마 방심하고 계셨을 이다현 감독님부터 얘기를 들어볼까요? 우선은 제가 제주도에 짧게 살았었는데 그 제주도라는 공간이 이제 한창 붐을 일었을 때가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이주민도 많고 또 그만큼 떠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제주도에 살고 계신 분들, 토착민들이 가지는 그 감정들을 마주하게 됐을 때
내가 뭔가 떠나 보내고 또 다른 사람들을 맞이해야 되고 뭐 이런 공간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제주도만한 곳이 없는 것 같고 그리고 거기 안에서 가지고 있는 정서감을 좀 포착해내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박재민. 저는 그때 당시에 이제 제가 굉장히 오랫동안 일했던 일에서 이제 그만두고 좀 쉬고 있을 때였는데 그래서 좀 시나리오 수업을 듣게 됐어요. 그래서 근데 그때 어떤 생각을 했냐면 제가 굉장히 이제 열심히 일을 하고 그랬는데 그만두고 나니까 진짜 아무것도 남는 게 없다 그런 생각이 들면서 좀 그런 여자에 대한 얘기를 좀 써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을 때 그 시나리오에서 그 여자의 직업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라. 그래서 그런 생각을 계속 이제 하고 있는데 저희 집에 오셨어요. 저 가스 밸브 점검하시는 분이 마침. 그래서 한 번도 이렇게 눈여겨본 적이 없는데 이렇게 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사실 도시에서 남의 집에 그렇게 이렇게 깊게 들어가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근데 그 일이 굉장히 고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 사실은 그 밸브를 잠근다고 하나요? 이 가스 점검하시는데 그냥 제가 맡아 했던 주제와 좀 맞게 그냥 말이 떠올랐는데 그러니까 자신의 집의 밸브는 못 잠그면서 남의 집에 밸브 잠그러 다니는 사람의 얘기를 쓰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렇게 해서 시작이 됐던 것 같아요. 네. 정말 가스 검침원이 6개월에 한 번 온다고 되어 있고 저도 집에 이제 혼자 살다 보니까 가스 검침원분들이 오실 때가 있는데 볼 때마다 언제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분들이 엄청 많은 곳들을 방문하고 있다가 우리 집에도 들르셨겠구나 이런 생각을 늘 하면서 이렇게 문을 열어드리고 그러면 꼭 저는 이번 놀랐던 게 화장실을 쓰시면 안 되냐고 하세요. 근데 그게 여성분들은 혼자 다니면은 화장실을 쓰기가 되게 어렵대요. 그래가지고 화장실을 쓴다고 물어보는 게 꼭 저처럼 혼자 살거나 여기 지금 다른 어떤 위험한 게 없을 때 그럴 때 이제 사용을 하게 된다 이런 말씀하시는 거 보면서 그 말씀 저한테 하셨던 검침원분이 되게 많이 생각이 났어요. 영화를 보면서. 근데 밸브를 잠근다를 볼 때 이동이 직업인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계속 이렇게 끊임없이 문을 두드리면서 이제 이동을 해야 되는 직업이기 때문에 또 단편치고 사실 동선이 좀 길었을 것 같아요. 근데 촬영하면서 많이 어려우신 분 없으셨나요? 뭐 어려운 건 없었고요. 사실은 그 이동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실제로 제가 그 가스 검침원들 그 취재를 할 때 그 6개월 동안 한 3,000군데를 무조건 다니셔야 되는데 실제로 다니실 때 지금 보면은 되게 천천히 다니시는 거예요. 거의 뛰다시피 다니시고 왜냐면 그거를 빨리 해야 되기 때문에 완료를 해야 입금이 되는 시스템이라서 그래서 이동이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 이동하는 게 굉장히 또 피곤하고 그래서 근데 이동할 때 좀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사실 다리였어요. 지금 뭐 눈치채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 다리를 건너는 걸 좀 중요하게 생각했었어가지고 사실 이제 그 주인공의 공간하고 자기 일하는 공간이 이렇게 계속 이동하는 거를 좀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좀 어떻게 보면은 이동하는 게 그렇게 막 그 영화에서는 그렇게 크게 안 중요할 수 있는데 이 직업군에게는 굉장히 그게 필요하고 그런 일인 것 같아서 굉장히 많이 나온 것 같아요. 이동하는 장면이. 그런데 좀 흥미로운 장면 중에 하나는 이렇게 막 필요에 의한 이동을 계속하고 있는 진나가 사실 꼭 필요하지 않은 이동을 내려다보는 순간이 있잖아요. 달리기를 하는 남자를 내려다볼 때 저는 필요에 의한 그러니까 필요에 의한 이동을 하는 사람이 잉여의 이동을 하는 사람을 보는 장면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장면에 약간 마음이 좀 덜컹한다고 할까? 그랬거든요. 굉장히 퍼펙트하게 보신 것 같아요. 예리했죠 지금. 근데 사실은 저 장면은 실제로는 저희가 취재를 갔을 때는 그 앞에서 축구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되게 재밌게 놀고 있는. 그래서 이 사람은 굉장히 노동을 심하게 하는 사람인데 노는 사람들 보는 그 마음을 사실 담고 싶어서 실제로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촬영을 갔는데 안 계신 거예요. 네, 이미 쉬는 시간 끝났는지 축구를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큰일 났는데 그래서 계속 기다리다가 어느 순간 어떤 분이 이제 트랙을 계속 도시더라고요. 근데 저 장면은 내가 하고자 하는 얘기와 조금 맞닿아 있다. 그러니까 이 여자와 그러니까 혼자서 계속 이동하는데 저 사람은 자기가 원해서 이동하는 거고 이 여자는 그런 게 아니다. 그런 느낌이 들어서
그런 장면을 찍었고 우연히 잘 찍힌 것 같고 예, 그렇게 편집을 했는데 굉장히 정확하게 보신 것 같아요. 네. 사실 칭찬을 받으려고 한 말은 아닌데 네. 그리고 사실 그 힘든 이동의 와중에도 이렇게 가스요 이렇게 막 두들기니까 활명수? 이렇게 하는 장면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거기서 활명수 아니고요 이럴 때 제 마음에 약간 숨통이 트인다고 할까? 이런 느낌이 들었는데 이런 작은 부분이지만 이런 대사는 취재를 통해서 떠올리게 되신 건가요? 제가 시나리오를 그 정식으로 써본 건 처음이어가지고 근데 앞에가 되게 빡빡했어요. 그 전엔 더 이 여자의 노동이 더 많았거든요. 사실은 하면서 많이 드러냈는데 그러다 보니까 좀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는데 되게 이제 힘든 사람만 만나는 건 아니고 되게 그냥 짧게 이런 에피소드들을 넣고 싶었고 좀 할머니도 막 말이 잘 안 들리는데 막 밖에서 두드리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그런 에피소드면 좋겠다고 했는데 아무도 안 웃으시고 그래서 아무도 안 웃으셨나요? 정말 혼자서 지금 네, 그래서 방송인가요? 항상 볼 때마다 민망한 장면입니다. 정말 재밌는 장면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이런 숨통이 트이는 순간에 작년에 봤던 새에서는 사실 앞서서 박재 감독님 말씀하신 것처럼 풍경으로 존재한다는 느낌을 저는 받았어요. 사실 선재와 양수가 원하지 않는 선택을 하는 와중에도 거기 그대로 있는 이제 제주의 풍경이라는 게 그 답답함 속에서도 숨통이 트인다는 느낌을 저에게 좀 줬거든요. 사실 저는 힐링이라는 단어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고 뭐 치유라던가 힐링이라는 단어가 영화에 쓰이는 것도 그렇게 막 좋은 어떤 현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편임에도 불구하고 사실 어떤 트인 느낌이라든지 그래도 저 사람들이 사실 의도를 한 방향으로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이 아닌 방향으로 이동을 억지로 사실 요구받은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풍경이 좀 제 마음에 남았는데 제주라는 배경을 선택하게 되신 거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살면서 거주하면서 그 결정을 하시게 된 거죠. 네, 이제 거주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네, 하게 됐습니다. 그 풍경을 담으실 때는 어떤 지역적으로 성산을 의도를 하시고 이제 당연히 촬영하셨겠지만 어떤 다니시면서 특별히 제주를 어떤 방식으로 담고 싶다라던가 어떤 사실 제주 좀 이중적인 공간이잖아요. 관광지이기도 하고 그런데 담는 이 과정에서 어떤 고민들이 있으셨나요? 우선은 홍보 영상이 되면 안 된다는 게 가장 첫 번째였고요. 그래서 촬영 감독이랑 계속 경계했던 게 이쁘면 안 된다. 그래서 사실 날씨가 안 좋은 것도 굉장히 큰 운이었다고 생각해요. 이게 만약에 햇빛이 있고 너무 아름답게 찍혔으면은 좀 정서감에 반할 것 같아서 그랬고 그래서 좀 그런 것들을 경계했음에도 그냥 사실 제주도는 카메라 대면 그림이었어요. 이걸 의도했다기보다는 근데 좀 넓게 찍고 싶었어요. 그래서 인물들이 공간에 존재할 때는 좀 좁게 찍었고 이제 좀 갇힌 느낌으로 찍었는데 이게 후반으로 가면서는 좀 트이게 찍고 싶었다. 그래서 그랬고 이제 성산은 보신 것처럼 제2공항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었기 때문에 의도를 했었고 그들이 계속 다니는 공간도 이제 제2공항으로 인해서 피해를 가장 많이 볼 마을을 중심으로 좀 다니면서 네, 찍었습니다. 이때 이다영 감독님께 이제 질문이 들어왔는데요. 정착하지 못하고 이동하는 두 주인공으로 임산부와 청각장애인을 캐스팅하셨는데 그 이유가 있으신지 궁금하다는 말씀을 주셨어요. 이 질문은 사실 좀 자주 받으실 것 같아요. 이런 GV를 다니거나 하면. 그냥 좀 인물을 어떻게 설정한 데 있어서는 좀 직관적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시나리오를 쓰거나 뭔가를 만들 때 그때 제가 꽂힌 거를 꼭 해야 하는 거였는데 임산부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좀 의도하지 않았던 갑작스러운 임신과 이동과 이런 되게 그 양수가 가지고 있는 나이대에서 가지게 될 어떤 변화들을 좀 넣고 싶었고 그리고 청각장애인을 넣었던 이유는 제가 그 당시에 청각장애인들과 같이 이제 그 영화제 활동을 하면서 한번 같이 작업을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뭔가
각자가 나름 가지고 있는 장애들이 있을 거고 그 안에서 변화를 하게 되면 이 장애가 갑자기 좀 더 크게 느껴지고 그런 순간들을 조금 그리고 싶었어요. 저는 그래도 제주라는 곳을 배경으로 할 때 여자들이 중심이 되는 건 어떤 면에서 조금 당연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저는 했거든요. 제주라는 섬 자체가 사실 여성이 굉장히 많은 섬이기도 하고 굉장히 많은 부분 여성의 노동에 근간을 두고 사실 그 섬에 있는 많은 일들이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좀 어떤 면에서 당연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제가 그냥 사소하게 궁금했었던 거는 그 제주방언이라든지 이 청각장애를 설명하는 방식에 있어서 해외 관객들을 만날 때나 이럴 때는 좀 제가 그 지금 버전이 어땠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영자막이 있는 버전으로 봤는데 제주방언이 독특하게 번역이 됐더라고요. 그걸 이제 번역하는데 어려움은 없으셨나요? 좀 좋은 번역가님을 만나서 되게 심혈을 기울이셔서 이제 번역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청각장애인의 어떤 언어나 이런 거를 번역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한 건 없었고 그거를 또 경계를 했었고 그 대신 방언 같은 경우에는 그 하와이나 이제 섬에서 실제 사용하고 있는 그런 저도 영어를 잘 모르지만 그런 거기서 사용하고 있는 사투리라고 하죠. 영어 사투리를 번역에 많이 이용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벨브르 장르에 대한 질문인데요. 많은 여성 관객에게는 사실 저에게는 되게 호러처럼 느껴지기도 했거든요. 근데 그 이유는 사실 초기부터 저희가 느끼잖아요. 이건 생리가 샌다. 이걸 딱 느낄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 따라가는 모든 길에 언제 셀지 모른다라는 공포감이 있어서 저는 되게 어떤 정말 호러 장르 영화를 보는 것처럼 조금 흥미진진하게 이제 이게 언제 어떤 타이밍에 잘못될지 모른다 이런 어떤 감정을 가지고 봤거든요. 사실 생리가 샌다는 거는 여성들에게 있어서 저는 좀 근원적인 공포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성인 여성, 그러니까 이 생리를 경험한 그 이후의 여성들에게는 그래서 이제 언제 생리가 새게 되는 거지? 막 이런 긴장감이 느껴졌는데 이 부분을 이제 연출을 하실 때 조금 어려움이나 혹은 좀 조심한 부분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제가 보면서 얼룩을 안 보여준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사실은 뭐 여자분들은 다 비슷하게 느끼실 것 같은데 그 뭐랄까 수치심이랄까 그거를 좀 대표적으로 느낄 수 있는 사실 그런 장치라고 생각했고 실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게 실제로 보이면 진짜 호러가 될 것 같았어요. 너무 참을 수가 없을 것 같아가지고 사실은 그 장치는 다 해서 찍었어요. 해서 찍었지만 그 프레임에 담을 때 그 촬영 감독님이 또 여성이시기도 하셨고 보는데 불편하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렇게 내가 의도했던 바는 그런 것까지 안 해도 충분히 표현할 수 있고 그래서 얘기하셨던 것처럼 찍을 때는 가리게 찍어달라고 얘기했던 것 같고 그게 좀 중요했던 것 같고 사실은 생리대를 위치를 좀 많이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 보면은 처음에는 그 진나의 집에서는 굉장히 그냥 오픈 스페이스에 그냥 아무 데나 놓여져 있는 그 생리대와 그 집에 갔을 때 굉장히 잘 정돈되어 있는 저는 그게 좀 그 여자 주인공하고 그 여자의 차이라고 생각을 했고 좀 그런 거를 좀 더 신경을 쓰고 연출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확실히 그런 부분에서 디테일이 보이는 게 제가 그 거울이 있는 미닫이잖아요. 근데 사실 그 미닫이장으로 잘 안 보이는 거 아시죠? 그래서 이렇게 늘 이렇게 열게 된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제가 있거든요. 근데 정말 그런 디테일을 그 순간 살리는 연출과 연기와 이게 너무 제 마음을 어렵게 만들었는데 그 생리 에피소드랑 관련을 해서 거기에 관련된 질문이 이제 또 들어와서 연결이 좀 된 것 같아서 질문을 드리면 안녕님께서 벨브르 장르나 박재 감독님께 여쭤봅니다. 영화가 너무 좋았다고 말씀하시면서 장난감 중 한 개는 잘 사는 집에 주는 걸로 마무리가 되는 건지 아니면 다른 의도가 있으신 건지 궁금하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거기에 연결된 질문으로 흰곰님께서 준다고 이제 보셨는데 하나는 포장하고 하나는 포장하지 않았더라 하면 이 또한 의도하신 건지 궁금하다는 질문을 해주셨어요. 좀 재밌는 에피소드를 말씀드리면 사실은 시나리오 상으로는 그 자신의 아들 것만 가져가는 게 사실은 그 결론이었고 그걸 이제 제일 4회차를 찍었는데 제일 마지막 날 찍는데 그 데이터 백업 해주시는 감독님께서 3회차인가 2회차를 이제 끝나고 집에 가는데
남의 집에 장난감을 부러뜨려 놓고 자기의 것만 사는 게 자기는 좀 마음에 걸린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장난감을 하나 더 사는 거를 찍으면 어떻겠냐. 그냥 결론을 한번 다시 생각을 해봐라. 그래서 사실은 좀 장면이 조금 한정적인 게 진짜 제 건에 일단 시나리오를 다 찍고 나서 혹시 모르니까 하나만 더 주세요. 그것만 찍자. 그래서 그거를 한 컷을 찍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결론이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그 아들한테 하나 주고 하나는 그 집에 주는 게 사실 맞고요. 그 부러뜨린 집에. 그리고 하나는 아들 생일 선물이기 때문에 포장을 하는 거고 하나는 그냥 그 집에 주기 위해서 비닐봉지에 넣는 거죠. 네. 아, 저는 그 설정이 미리 없었다는 걸 들으니까 또 정말 흥미로워지는 게 저는 그 선택을 하자는 것이 진나가 그 선택을 하는 게 어떤 영화의 디그니티라는 것, 품이라는 것을 좀 높여주는 선택이 됐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저는 반드시 여성이라서가 아니라 진나라는 여성이 가진 어떤 기본적인 성정 같은 것이 거기서 지금까지 우리는 그 여성의 어떤 수치를 이동을 하면서도 수치와 고통을 겪는 걸 봤지만 그럼에도 자신이 어떤 순간적인 분노나 감정의 분출로 인해서 한 선택이 그 아이는 잘못이 없잖아요. 그 잘 사는 집 아이는. 그것을 깨닫고 당연히 아는 사람이라는 걸 보여준 장면이라고 생각해서 정말 좋았거든요. 근데 또 이런 것들이 협업을 통해서 결말을 맺어간다는 게 정말 흥미롭네요. 네. 더 재밌는 거는 제가 사실 극으로는 첫 연출이어가지고 주변 분들의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는데 이제 사실은 시나리오를 쓸 때는 아들 거를 하나 더 산다는 얘기 들었어요. 그거는 판타지다. 그 집의 사정으로 그 장난감 하나 5만 원짜리인데 저희도 끝나고 반품했거든요. 비싸가지고. 근데 저 사정에 있는 여자가 저 5만 원짜리 2개 산다는 게 말이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은 했는데 그 제가 이제 가편을 하고 주변에 이제 한번 보여줄 때 이 여자가 너무 고통스럽고 왜 이렇게 해야 되냐 이렇게까지 그러면서 어차피 영화는 판타지인데 내가 원하는 결론으로 가면 되는 거 아니냐라는 피드백이 있었고 그러면서 제 스스로도 편집하면서 그 여자 주인공한테 감정이입이 많이 되면서 사실 다리를 건너가는 순간부터는 이때 내가 원하는 대로 가는 거다 그렇게 생각을 했고 그래서 그 결론을 맺었고 사실 마지막에 웃는 장면도 웃는 장면이 아니에요. 제가 컷을 해서 배우가 끝나서 웃는 건데 근데 이제 웃는 장면이 없으니까 그래서 썼는데 저는 마음에 들었어요. 짧게 쓸 수밖에 없었던 게 이게 그 뭐죠? 슬레이트가 들어오니까 뒤를 쓸 수가 없었는데 저는 굉장히 우연에 그 사람들의 얘기와 그게 맞아서 결론을 저렇게 만들게 됐는데 제 스스로는 굉장히 만족을 합니다. 네. 지금 저희가 함께 얘기하고 있는 이 창에도 결말 너무 좋았다는 분들 계시고 저도 정말로 그 결말 좋았고 또 이다영 감독님도 그 결말이 좋았다고 말씀을 해주셔서 정말 또 영화 만든다는 게 또 그런 우연들을 통해서 아름다운 순간들이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작년에 봤던 새 이야기를 다시 해보면 사실 선재랑 양수의 이동은 앞에서도 저희가 말했지만 원하지 않는 선택이고 그래서 원하지 않는 이동이기도 해요. 근데 이제 그 이동을 감수해야만 하는 건데 사실 어느 부분은 좀 떠밀림의 느낌이 있다라는 느낌을 저는 받았거든요. 근데 그 말씀을 또 이제 저희 단체장에서 해주신 분도 계신데 그런데도 이제 그 인물들이 자기 호흡으로 좀 숨을 쉬려고 하지 않나 그것 때문에 좀 저는 뭉클하고 그런 느낌이 들기도 했는데 그 떠밀림의 상황들에서 둘의 선택 같은 것을 생각할 때 이제 감독님은 이들이 가는 길의 방향이나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어떤 느낌을 좀 주고 싶으셨나요? 이들이 어떤 선택을 한다는 게 모두 다 이제 외부의 그 권력 때문만은 또 아니잖아요. 우선은 사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게 이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없잖아요. 이렇게 하루하루 좀 다 떠밀리는 것 같고 근데 그때 개인이 할 수 있는 거 무엇인지 좀 많이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양수나 선재가 뭔가 선택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계속해서 어떤 꿈이나 기억이나 또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좀 특별한 습관을 나눈다거나 이런 것들을 서로에게 나눠주는 것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그게 또 하나의 연대이고 또 내가 내 자신과 맞는 유대감 같은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좀 마지막 장면이나 첫 장면이나 어떤 작년에 본 것 같고 기억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이걸 기억하냐 안 하냐 이런 얘기들이 계속 오고 가는 게, 내가 지금 뭔가 외부에 떠밀리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건 좀 기억하는 거다라는 것들을 좀 말하고 싶었고, 그게 좀 개인의 선택이라면 선택이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들도 보시면서 따라하고 싶으셨을 것 같은데, 이렇게 7번의 카운트를 세고 내뱉는 동작을 제가 그래서 오늘 하면서 마지막에 한번 다 같이 하고 끝내자고 해야겠다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 그 장면 자체는 어디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들으신 건가요? 아니면 뭐 필라테스나 요가나? 제가 요가를 하고요. 저 둘 중에 하나 하실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요가를 하고요. 그래서 그때 시나리오를 쓰고 있었어요. 그래서 때마침 그 얘기를 들었고, 그래서 거기서 좀 요가가 이제 개인의 기운이나 좀 몸 그런 것들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게 그런 호흡을 쓰면은 부정적인 기운이 바깥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근데 부정적인 기운을 내 선택적으로 내보낼 수 있다는 게 되게 좀 특별한데? 라고 해서 이거 시나리오에 써봐야겠다라고 했고, 그리고 좀 처음에는 좀 많았어요. 이게 좀 너무 오글거린다. 근데 저는 꼭 할 수 있을 것 같다 해가지고 해봤는데 저는 마음에 듭니다. 전 두 사람이 할 법한 대화라는 생각이 사실 전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거는 나중에 한번 다 같이 한번 하자고 해야겠다. 부정적인 감정을 몰아내고 가자. 근데 지금 캐치하게 됐는데, 그렇게 보니까 작년에 봤던 새에서는 이 부정적인 감정을 내보내는 이야기가 나오고, 저는 그 배부른 장군나 같은 경우는 사실 계속 가스가 누출되고 있는 이야기라고도 생각을 했거든요. 이 위험한 감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 진짜 안에서 계속 조금씩 누출이 되고 있다가 실제로 누출이 된 그 부잣집에서 터져버린 거죠, 사실. 그래서 거기서 여기서 정말로 폭발한다. 생리도 터지고 다 터지잖아요, 거기서.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기도 했는데 좀 재미있네요. 그렇게 비교를 하면서 보니까 더 재밌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 작년에 봤던 새에서 제가 또 여쭤보고 싶었던 거는 정말 사소한 건데, 그 성산일출봉을 한라봉이라고 부르는 사람은 누군가요? 감독님이 혹시 이렇게 부르시나요? 그거는 원래 그게 그냥 사실 이 영화가 즉흥 대사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시나리오가 다 일일이 대사가 있는 게 아니고 눈치채셨겠지만 이게 배우들의 말로 하는 것들이 많은데, 그냥 저 대화는 배우랑 제가 잡담을 했던 거였어요. 그래서 선재 역할을 맡은 미진이 그 여기로 수학여행을 왔는데 성산일출봉을 갔다고 얘기해야 되는데 한라봉산을 갔다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 모두 눈치채지 못하고 이 얘기를 듣고 있었는데, 이 일화를 선재가 슛 들어갔는데 한 거였고, 그렇게 해서 그거 쓴 거였습니다. 그래서 대화가 되게 자연스럽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사소하게 작은 이벤트로 이 두 분의 감독님이 서로에게 하고 싶은 질문을 한 번씩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만약에 다급하신가요? 혹시 바로 안 떠오르시나요? 저는 떠올라요. 그러면 바로 해봅시다. 그럼 박재 감독님부터 질문 해볼게요. 근데 아까 조금 얘기해 주시긴 했는데, 저는 제 영화를 볼 때 그 대사의 그 경직성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제가 실제로 쓸 때는 그렇게 써도 실제로 배우가 얘기했을 때는 굉장히 좀 오글거리기도 하고 잠깐 이상한 것 같기도 하고 그럴 때가 있었는데, 저도 보면서 굉장히 자연스러운 대사를 하셔서 좀 흥미롭게 봤거든요. 근데 아까 얘기해 주신 것 같고, 저는 그 배우가 아니신 분들 같은 그 라면집에 계신 할머니라든지 동사무소 같은 곳에서 앞에서 만난 분이라든지 그런 분들은 실제로 배우가 아니실 것 같은데 어떻게 섭외를 하셔서 또 연기가 생각보다 굉장히 자연스러워요. 굉장히 자연스럽죠. 특히 동사무소 씨는. 네네. 그래서 너무 그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다들 배우가 아니신 줄 아시지만 연극 배우. 어쩐지 너무 잘하시더라고요. 동사무소 씨는. 제주도에 있는 되게 큰 연극단에서 이제 장처럼 맡고 계시는 분이시고, 그리고 이제 그 슈퍼 가게의 주인분은 실제로 배우는 아니셨고 진짜 그냥 거기 가게 주인분이셨어요. 그래서 근데 다 그 배우가 아닌 분은 선재죠. 그러니까 미진 같은 경우에는 비전문 배우고,
그랬을 때 좀 같이 얘기를 좀 많이 나눴던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이제 시나리오를 쓰면서 좀 그러니까 강진아 배우나 이제 미진이랑 같이 자신의 입으로 얘기하는 과정들을 좀 같이 많이 보냈던 것 같아요. 그게 좀 이 영화의 정서랑 좀 잘 맞았던 것 같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다영 감독님이 박재 감독님께 궁금한 게 있으시다면 한번 질문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이거는 어떤 백그라운드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 서석규 배우님이 맡으셨던 그 남편이 계속 자고 있고 힘들어하고 이러는데 아들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그 주인공이 마음이 아프잖아라고 하잖아요. 어떤 마음이 아픈 건지 궁금했었는데 이게 뭔가 그 설정이 있었던 건지가 궁금합니다. 사실은 우울증을 앓고 있는 남편으로 사실 설정을 했는데, 네, 그 백그라운드는 그런 백그라운드였는데 서석규 배우님이 너무 건강하셔가지고 실제로 뵈니까요. 실제로 뵀을 때도 건강하시다고 생각했는데 그 티셔츠 입고 그냥 수면 바지 입으니까 더 건강하시더라고요. 여쭤보니까 헬스를 좋아하시고 막 그러셔서 그래서 사실은 더 역할을 주고 싶었는데 그러니까 어디서 걸쳐서 이렇게 찍고 가려서 찍고 그렇게 찍었어요. 사실은. 너무 좋으셨구나. 그래서 네, 너무 죄송한데 배우님도 너무 연기를 잘하시는 분인데 네, 아무튼 백그라운드는 좀 마음이 아픈 사람, 그 무기력한 사람. 그래서 진나가 남편을 대신해서 생계를 책임져야 되는 상황이 백그라운드입니다. 네. 네, 그러면 이제 또 마무리를 하는 과정에서 이제 제가 두 분께 드리고 싶었던 말씀이자 또 질문은 사실 저는 이 두 작품을 보면서 그리고 미즈코까지 사실 포함을 해서 앞서서 잠깐 말씀드렸었지만 이 영화 속에서 모두 움직이는 여성들에게 좀 품위가 있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디그니티라는 게 있다. 사실 그 맨 마지막에 터닝백 카드 5만 원이지만 또 더 살 때 원래 더 비쌌던 것 같은데 저는 조카에게 사준 적이 있는데 굉장히 비싸거든요, 로봇이. 근데 그것을 하나 더 사는 선택을 하는 것, 그리고 이제 앙수와 선재가 자기들이 견딜 수 있는 만큼만 견디면서 부정적 기운을 밖으로 뿜어내는 것, 이런 기품 있는 태도를 영화 속에서 볼 수 있어서 되게 좋았고, 그래서 정말 이런 시기에 굉장히 의미 있는 작품 감상이 되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께도 그런 시간이 되었을 거라고 믿고, 그리고 또 그런 시간이었기를 바라고요. 이제 마지막 마무리하면서 드리는 질문은 영화가 공개가 되고 좀 시간이 흘렀어요. 근데 지금 계속 이 영화로 관객들을 만나고 관객들과 이야기하는 시간을 갖고 계신데 사실 202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온 다음에는 우리 모두에게 영화라는 것에 대한 의미도 좀 달라지고 극장에서 영화를 본다는 것에 대한 의미들도 좀 변화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런 상황에서 이 영화들을 볼 때 또 새로운 의미가 더 씌워지기도 하잖아요. 사실 배부를 잠근다 같은 경우는 저런 일이, 가스 훔치는 일이 얼마나 위험한가에 대해서 더 생각할 수밖에 없는 시기라고 생각되거든요. 왜냐하면 불특정 다수를 직면하고 만나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육아는 더 힘든 게 됐고요. 진나가 같은 상황이라면 지금 훨씬 더 힘든 상황이 아마 처해 있겠죠. 그리고 작년에 봤던 새 같은 경우는 사실 그 상황을 지배하는 가장 큰 사건이 제주 제2공항 건설 문제인데 최근에 도민민 투표에서는 반대로 결론이 났는데도 지금 원희룡 도지사가 되게 강력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런 상황들의 변화들을 볼 때 감독님들이 이제 느끼시는 감정이 있을 것 같고, 또 감독님들 개인으로서는 프리랜서로서 되게 힘든 시간들, 좀 어려운 시간들을 확실히 지나가고 계실 것 같은데 이런 상황에서 감독님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계신지, 그리고 또 어떤 방향으로 가보려고 하시는지를 약간 마무리처럼 얘기를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이다영 감독님부터 해볼까요? 어려운 질문을 자꾸 이다영 감독님이 먼저. 네, 그래서 제가 정해놨던 새를 2019년 여름에 찍고 그리고 2020년 겨울에 찍었었는데 여름에도 어떤 패배감에 젖어 계셨어요. 외부에서 보는 것과는 달리 겨울은 더 패배감에 젖어 있었고요. 그리고 제가 이거를 상영한다고 제주도에 2020년 여름에 갔는데 그때는 이제 거의 지어진다고 생각하시고 저 그 동사무소 앞에서 만나신 분처럼
해야 할 일을 한다고 말하지만 그 말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 건지 네,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참, 네, 전 정말 너무 지어지지 않았으면 하고, 그리고 지어지는 게 얼마나 무의미한 건지, 이런 거를 느끼면서 좀 안타깝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참, 영화라는 게 무엇인가, 이 코로나 시대에 이런 걸 생각하면서 이제 앞으로 어떻게 영화를 해야 되고, 뭐 다들 2020년에 이제 이렇게 공개하는 감독님들 모두 다 그랬겠지만 극장을 기반으로 모든 걸 다 준비했지만 좀 작은 컴퓨터로 봐야 되는 거 그리고 그러면 이건 또 영화가 아닌가 또 그건 또 아니잖아요. 그랬을 때 난 어떤 스탠스로 영화를 계속 해야 하면 좋을까 이런 거를 계속 고민하고 있고요. 그랬을 때 저도 이제 계속 다른 좀 거기에 맞는 또 이제 또 새로운 매체와 이런 것들이 생길 테니까 거기에 맞는 작업들을 좀 꾸준히 해 나가려고 네, 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첫 작품이어가지고 굉장히 애정을 많이 가지고 있고 그 주인공이 저와 되게 비슷한 점이 많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까 전에도 볼 때도 굉장히 감정이입을 많이 하게 됐는데 진나가 다리를 건널 때 했던 선택에 대해서 좀 저 스스로도 많이 되뇌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내 상황 속에서도 그 다리를 건너는 진나처럼 그런 순간들이 나한테는 되게 많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면서 사실 지내고 있고 오면서 느꼈던 점은 사실 유튜브 많이 보시잖아요. 저도 유튜브 굉장히 많이 보고 재밌고 그래서 주변에서 사실 뭐 영화나 영상 쪽에 계속 이제 일을 하려고 하니까 유튜브를 해봐라. 유튜브 채널을 만들어서 해라. 그런 얘기 굉장히 많이 듣거든요. 저도 이제 한 번씩 그런 거 하면 좋을 것 같은데 혹할 때도 되게 많고 근데 영화관에서 영화를 보면 그 느낌이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처음에 영화를 좋아했던 그 순간 있잖아요. 그 불이 다 꺼지고 내가 거기 딱 집중해서 봤을 때 그 느꼈던 희열이랄까? 그 좋았던 순간들을 좀 떠올리게 되는 것 같고 저는 코로나가 지나가고 극장이 다시 열릴 수 있다면 항상 저는 그 자리가 있다고 저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앞으로도 계속 진나의 삶이 그렇게 크게 바뀐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거는 사실 판타지고 근데 조금의 선택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도 저 스스로 좀 그런 선택을 하면서 살고 싶습니다. 네. 네, 이 영화들 속에 진나와 선재와 양수와 모두의 작은 선택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해야 할 일들을 해나가고 조금씩 원하는 길을 향해서 나아가는 선택들을 하는 저는 결말이었다고 보고 그 결말들이 지금의 저희에게 어떤 전 힘을 준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힘을 여러분들이 또 받아가셨으면 좋겠고 제가 여기 오면서 생각을 한 거는 참 전 언제나 극장에 오시는 분들은 요새 누구 제일 존경하냐 이러면 저는 정말 극장 관객들이라고 말을 하게 돼요. 이 관련된 일을 한 사람으로서는 정말 힘든 시간에도 극장이라는 곳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고 또 찾아주시는 분들 때문에 영화가 이렇게 상영됐고 또 다음 영화를 두 분의 다음 영화를 꼭 만날 수 있게 되기를 바라면서요. 지금 이제 감독님들께 전해달라고 인사 부탁드렸는데 계속 다음 영화를 기다린다는 많은 인사들이 지금 도착하고 있습니다. 좋은 영화 너무너무 감사했다는 인사들이 있으니까요. 이 인사들을 마음에 품고 저희가 함께 또 다음을 향해서 나아가고 움직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